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개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콧입니다. 오늘은 46번째 수다고요.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한여름님의 소설 올림피언입니다. 네, 근황이랄 게 없어. 코로나가 잡아먹었어. 코로나가 근황이 없네요. 네, 모동습을 하면서 아 그래요? 저는 언차티드 네, 4를 하고 있죠. 재밌겠다. 재밌어요. 저 모동습 하면서 그냥 집을 증축하고. 오버워치 아직도 해요? 조금씩 어제도 했어요. 게임을 하고 있네요. 집에서 다들. 그렇죠. 섬노예로. 아 맞아. 성소에. 아 진짜 웃겨. 섬노예. 제 게시판에 누가 섬노예라고 써서 깜짝 놀랐어. 근황 이야기는 동숲 이야기였네요. 너무 길어져서 편집했습니다. 오늘은 작가님 이름이 필명이에요? 네. 다들 필명이시죠? 이름 되게 사람 이름 같다. 아닌가? 한여름? 네. 한여름. 왠지 이름 엄마가 약간 꽂혀가지고 예쁘게 이름 지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네. 한여름 작가님이고. 네. 17년 9월 세라자대 연재가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날짜가. 출간은 10월이라고 합니다. 네. 옴니버스로 새 커플이 나오고요. 서양 판타지물이고 게다레님은 1편이 되게 취향이셨다고 저는 안 읽어봤어요. 아델라이데라는 과학과 마법이 발달한 나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과학이 발전해서 남자가 임신한다는 이게 설정이라고. 예전에 비슷한 거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네, 한번 있었죠. 있었어요. 네네. 추천작에 네네. 있었던 것 같아. 추천작에도 있었고 애물 14회 때도 그런 아, 설정이요. 그렇구나. 어쨌든 임신수가 키워드였다고 하고요. 네. 17년 11월에는 순정을 연재하시고 12월에 단행본을 출간을 하셨대요. 현대 네. 판타지. 18년이라고 좀 애매한데. 18년 5월에 정신년도 있는데. 올림피언. 오늘 할 올림피언이 18년 5월에 나왔고 평창 올림픽에 여운이 가실 때쯤 나온 소설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네요. 평창 올림픽을 재밌었는데. 보고 쓰신 게 분명하다는 그렇구나. 내피셜. 그런 내피셜이. 추측. 19년도 7월에 오엔가의 소년들 제2편 연화공 하극상 키워드였고 19년 8월에는 오엔가의 소년들 아이작 편 동감물 그래서 둘 다 귀족학교 팡셔트의 두 오엔가 학생인 제이미와 아이작 각자 네. 커플의 이야기 네. 그리고 둘 다 집작공이고 귀엽다고 합니다. 오웬가의 소년들은 다 공이었군요. 네. 태교가 잘못된 건가? 2020년 2월 불온 서양 판타지물이고 앞에 세라자대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특이하게 결말이 두 가지고 선택에 따라 다른 결말을 볼 수 있다고 뭐야, 써있다고 신기하다. 하네요. 뭐지? 신기하다. 약간 그거 같네요. 뭐예요? 블랙미러? 블랙미러도 넷플릭스에 이런 그런 게 있었고. 있으니까. 베어 브릭스인가? 그 탐험하는 아저씨? 그 아저씨도 그런 걸 했어요? 탐험하는 아저씨도 어떻게 하냐면 줄을 타고 건넌다, 통나무를 건넌다 이런 선택할 수 있어요. 통나무 건너면 통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져서 죽고. 아니 뭐야. 어차피 결론은 하나인 것. 진짜 아 진짜 카메라맨들이 극한이다 진짜. 재미는 없었는데 처음에 웃겨요. 몇 번 하다가 귀찮아 이러고 꺼버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저런 게 가능하구나. 그런 거 아닐까? B를 선택하신 분은 몇 몇 페이지 페이지로 들어가십시오. 가주세요. 이렇게 그런 하나 보다. 거일 것 같다. 올림피언의 키워드는 현대물, 스포츠물, 달달물, 성장물, 짝사랑물입니다. 어떤 스포츠가 나오나요? 동계올림픽의 꽃인. 그래서 올림픽. 네. 줄거리는 주인수가 이름이 이여준이에요. 쇼트트랙 선수고 체질적으로 근육이 잘 붙지 않는 체질이라서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몸싸움도 잘 밀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성적도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해요. 키워드는 순진수, 미인수, 소심수, 단정수, 짝사랑수 그리고 하얀 소세지수! 알았어요.
아, 이게 이런 색깔도 나오는. 나오나 보죠 뭐. 털이 없다. 아, 진짜 좀 이상할 것 같은데? 포장이 없다. 약간 미묘할 것 같아. 왜요? 모르겠어. 제가 센스8을 봤는데, 센스8 아나요? 배두 네. 다시 나오는 거? 응.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가 자꾸 나체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게이요? 멕시코? 독일인. 독일인? 독일에서 도둑질 하는 애. 다이아몬드 훔쳤던 애. 아. 걔가 나오는데, 걔가 털이 없어. 금발이었나? 근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보다가. 근데 또 웃긴 건 털이 너무 또 많으면 미묘하다? 아,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니까 그 거시기까지는 안 나, 다른 사람은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계약을 왜 이렇게 한 게 거야? 없어서 이걸 보고 이게 딴짓하면서 보긴 약간 애매하단 말이야. 센세이션 약간 이게 막 계속 화면이 섞이니까 계속 바뀌어서 이게 장소가 계속 바뀌니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보는데 미묘할 때가 있긴 있어. 신기해. 어쨌든 어쨌든 이상해. 미묘. 난 잘 모르겠어. 저는 좋아합니다만. 네. 아니 뭐 익숙하지 않아서 놀란 건가? 그럴 수도 있어. 털 이야기에 심취한 진행자들. 아, 네. 여기 얘는 무모증이고요. 아무튼 아, 진짜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불모증 되게 힘들 텐데. 대머리? 아니야, 거기만 털 없는. 뭐야, 그거? 머리카락은 있고. 대머리수. 머머리. 아, 무모증은 진짜 살기 힘들어요. 눈썹도 없고 속눈썹도 없잖아요. 물을 맞으면은 눈에 아, 물이 그래요? 다 들어. 네. 아닌데, 물도- 아니, 저 친척 있는데. 정도가 다른가 봐요. 정도성이 있나 봐요. 걔 그 정도 아니. 정말 그냥 딱 그 겨드랑이랑 거기만 없어요. 어. 그건 뭔가 발전한 인류인가? 저 그래서 걔가 무모증인지 몰랐어. 갑자기 부러운데? 발전한 인류일 수도 있어. 진화했네. 저 그래서 그 털을 깍지 못해서 안다는 사람들이 아니, 있긴 난 레이저를 이렇게 많이 죽여도 계속. 걔랑 목욕탕을 살아나는데. 갔는데 없는 거서. 아, 여자분이에요? 아니, 진화했다. 진화한 인류야. 사촌 동생이라서. 진짜 그래서 진화한 인류다. 너 이게 없어 했더니 원래 없었다서. 진짜? 이게 뭐, 나 눈썹이 노래하시네요. 없었으면 알았겠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다니. 진짜? 친했어요. 이렇게 놀리면 어떡해. 아니, 그냥 정말 놀랐다고. 계속 그렇게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이던데. 그 사람은 진화했으니까요. 이 그치. 위대한 인간들. 우리가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어.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으니까 알았겠지, 내가. 이게 아, 눈썹도 진짜 없었어요. 웃겨. 진화해서 부럽다. 우리 진짜 아무 말인데. 나 너무 부러워. 아, 무모증으로 1시간 얘기할 수 있구나. 우리 아무 말이나 다 해가지고. 아무튼 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8위를 했고 이게 시니어 최고 성적이었대요. 근데 원래는 못 나가야 되잖아. 8위니까. 우리나라 선발전 엄청 빡세다고 그죠? 들었죠. 빡세겠죠? 그러겠죠?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메달리스트가 많으니까요. 근데 운이 좋게 타 선수들의 부상과 징계로 아, 징계. 국대 후보들이 줄줄이 비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수가 태극마크를 달게 돼요. 되게 부담되겠다. 너무 어쩌다 보니. 힘드겠다. 그래서 수가 언론에서 어쩌다 국대라는 별명을 아, 가지게 진짜 되고. 언론이 여기서도 나쁜 역할로 기레기가 왜 괜히 이러지? 기레기가 아니다. 가지게 됐고 당연히 감독이나 코치들도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신경도 별로 안 쓰고 기대를 안 해. 안타깝네요. 수는 선수촌도 처음 가보게 된 거죠. 출전이 처음이니까. 수의 선수촌 룸메이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동계올림픽 최고의 스타인 남지훈이었다고 합니다. 와, 되게 얘가 공이에요. 되게 남성적인 이름이에요. 남지훈은 쇼트트랙 남자부 전 종목 금메달 석권한 전적이 있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전 종목? 야,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 불가능하다. 소설이니까. 당연히 얘가 공이고요. 쓰는 근육이 다르다. 예. 외모는 음반처럼 하얀 피부. 갑자기? 스케이트 날처럼 날카로운 눈매. 그것보다 더 예리한 턱선. 스케이트 날 엄청 왼뺨에 살짝 남아있는 흉터가 있고 늘씬한 키로 묘사가 됩니다. 스포츠 스타인데 별명이 아이돌이라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다전공, 미인공, 친데레공, 사랑꾼공, 천재공입니다. 천재군요. 네. 수는 지난번 전국 동계 체육대회에서 공과 같이 뛴 적이 있대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공이 수한테 무심한 듯이 다정하게. 뭐라고? 이거 뭐지? 무심한 듯 다정한 듯한. 화려하지만 심플하게처럼. 다쳤냐는 말을 했는데, 네. 근데 말가 어려운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수가 공을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되게 쉬운 남자네요.
많이 쉬운 아천이 남자였다. 한마디에. 일단 잘생긴 게 베이스. 일단 네. 어려운 얼굴로. 일이야. 잘생긴 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존잘이다. 쉽지 않구나. 얼굴 천재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쵸. 어려운 일이죠. 희귀한 종족이에요. 수가 쉬운 남자는 아니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공이랑 네. 룸메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갑자기 같이 살아요? 같이 방을 쓰니까 같이 방을 쓰게 돼요. 네. 몰카인가?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았나 보다. 좀 의심을 했대요. 저렇게 유명한 선수랑 나를 같은 룸을 쓰게 하다니 약간 좀 의아했는데 수가 이제 공에게 자기소개를 했고 네. 근데 놀랍게도 공이 너 안다면서 공이 자신을 알고 있었죠. 이쪽 쓰라면서 저쪽 반대편 침대를 가리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수는 어쨌든 룸메이트고 같이 네. 훈련하게 됐으니까 선배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네. 공은 자기한테 이제 형이라고 부르라고 네. 이제 좀 친근하게 잘해줬어요. 음.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수가 이제 동기인 선우가 있거든요. 친구가 있군요. 네, 얘가 꽤 비중이 크게 계속 나와요. 근데 옆에서 엄청 깐죽대요. 너 공 좋아하며 하면서 이러면서 네. 너 공 자꾸 쳐다보지 않냐면서 주먹을 날리고 싶다. 그러더니 아드레날린으로 한 대 맞아볼래? 막 훈련장에서 공한테 막 소리를 치면서 수가 형 좋아한대요 팬이래요 이러면 코치님한테 맞을 것 같은데. 제정신을. 막 진상을 부렸죠. 그러니까 네. 이제 수가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지니까 네. 선호가 공도 근데 너 좋아한대. 진짜요? 네, 너 그런 처음 소문이 봤을 있대요? 아니요,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이쁘다고 했다고. 그런 러브가 그랬대요. 아니라 라이크 정도. 그냥 호감이 좋아요. 있었대더라. 좋아요.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인 좋아요. 느낌. 한번 눌러줘. 인 줄 알았지. 근데 어쨌든 수가 그 말에 놀랐죠. 그래서 공을 쳐다보니까 공이 선호를 무섭게 쳐다보면서 얘 좀 그만 돌리라고 네. 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란이 있고 난 후에 훈련을 하는데 공이 수한테 훈련 영상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다 찍어가지고 그걸로 좀 체크를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공이 이제 그 훈련 영상을 보면서 부족한 점도 체크해주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경기 운영이나 전략적인 조언도 해줬대요. 네, 아주 바람직한 선배였어요. 수는 이게 이제 계주를 하면 다 같이 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얘가 이제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민폐가 되면 안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국위 선양을 위해서. 자기 때문에 메달을 뺏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수는 충동적으로 혹시 질까봐 걱정되지 않냐 물으니까 공은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여기서 제일 일찍 일어나고 제일 늦게까지 훈련하는데 내가 1등일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스스로 좀 한심한 거예요. 자괴감. 네, 그냥 뭐 재능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노력이었어. 그렇죠. 젠장.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다짐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수는 전보다 더 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날 배운 거 무조건 그날 익히고 자겠다는 다짐으로 제 느낌엔 스팀팩을 맞은 마린처럼 훈련을 했어요. 갑자기? 뭐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다고 못 봅니다. 알아들을 가능성 높다. 약방구처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에게 공이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네. 이제 너가 다치면 걔도 혼자 뛰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선수 보호는 해줘야지. 그쵸. 그러면서 몰랐는데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는 이제 바지 사이에 네. 원형 패드가 있대요. 네. 마찰을 줄여주는 이게 패드라고. 이게 자꾸 찢어지거든요, 옷이. 네, 그래서 검색해서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막 주물거렸대요. 네? 어쨌든 이제 수는 이게 너무 안쪽이고 사타구니가 자꾸 이제 그게 만져지게 되니까 네. 당황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은 너무 천연덕스럽게 부상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더 티를 못 내는 거예요. 네. 자기가 여기서 괜히 티를 내면 더 신경 쓰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소세지가 매우 곤란해졌고. 그렇군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공이 수를 어깨에 메고 숙소로 갔는데 쫄쫄이를 입고 있었는데. 네. 그런 그쵸. 문제가 있었군. 어깨에 이제 이렇게 맺혀진 상태인데 이제 그게 닿아서 계속 그러니까 수는 계속 민망했죠. 그랬어.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네. 그날 이후 수는 공이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숙소가 아닌 훈련장에서 샤워실을 썼고 밥 먹을 때 추가 훈련하고 자율훈련하는 시간에 씻고 갑니다. 그렇게 공을 계속 피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도 눈치가 빠르니까 네.
수가 자기를 피하는 걸 천재공. 눈치챘죠? 수를 째려보는데 수는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데이에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러 와서 어쩌다 국대가 된 수에 대해 공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공은 수가 훌륭한 선수고 모든 건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을 해요. 정답. 아주 그냥 훌륭한 정답 같은 답변이네요. 답변만 하는 오모년답을 날렸네요. 그렇지. 그 공이 수를 찾아와 나 피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지? 불편하면 내가 불편한 방을 바꿔주겠다고 묻는데 네. 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공은 혹시 그때 소세지 때문이었나?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어. 수가 동공지진을 일으켜요. 수가 기분 나쁘게 해서 죄송하다고. 네. 그러니까 공은 기분 안 나빴다고. 운동선수는 피가 잘 도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래. 화가 나도 승사. 피가 잘 도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오히려 네. 내가 만져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맞지. 아니라고는 이 알 녀석이? 수 없는데. 수가 반신반의하니까 공이 네 동기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수가 그런 걸 남한테 어떻게 물을 수가 있냐 싶어서 아니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은 수한테 내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까 훈련을 같이 하자. 그렇구나. 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벌써요? 네. 이게 단권이라서 네. 속도가 스피디해요. 네. 수의 동기는 수한테 그거 아냐고 선수촌에서 서양 선수들이 마음에 드는 선수 보면 방열쇠를 주면서 저도 그런 거 들었어요. 그런다고 호들갑을 떨어요. 네. 근데 올림픽 선수촌은 방을 4명이서 쓰니까 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리를 비켜줘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거. 그때 공이 나타나서 그럴 때 문 앞에 양말을 걸어둔다고 아, 말을 해주고 가니까 동기가 형은 저번에 미성년자였는데 열쇠를 20개나 받았다고 대단하지 않냐고 부럽다고 얘기를 하고 미성년자일 때? 미쳤네. 덩치는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수는 공도 열쇠 받으면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속으로 짝사랑 중이니까 좀 괴로워하고 있는데 선우는 그럴 일이 없다고 성적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해서 수는 또 안심을 해요. 아, 공이 나름 철벽인가 봐요. 감독이나 코치진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겠다 이런 관리를 엄청 한다고 이런 그랬어요. 느낌이었어요. 왓칭유 이런 느낌.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 선수가 와서 공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수는 캐나다 빙상계 스타인 선수였고 공한테 엄청 친한 척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고는 이제 다음날 경기에 그 선수랑 뛰게 됐는데 이 캐나다 선수가 앞서가는 수를 잡아당겨서 수가 넘어졌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이 선수는 실격 처리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수가 넘어지면서 손을 허우적거렸나 보다. 네,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다른 선수도 건드렸다고 수도 같이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행히 이제 어드밴티지를 인정을 받아서 수의 친구는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어요. 네. 하나라도 건졌죠. 근데 뭐지? 하나는 건졌다. 논개야? 근데 이제 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이제 아니, 이게 자기 때문은 아니지, 캐나다. 누군가가 생각나는데 그쵸? 미국인이요? 예. 이응으로 시작하시는 거. 네. 근데 이제 수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제 얼굴만 생각해도 짜증이 나. 그 표정이 너무 생각. 이게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실격 마음에 그 약간 좀 상황이 오죠. 자존감이 낮은 애라서 자신감도 낮고 그래서 이제 멘붕 상태가 돼요. 수는 이제 그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짐을 챙겨서 나가는데 그 아까 수를 당겼던 그 캐나다 선수가 다가와서 말을 걸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수는 얘 때문에 탈락했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아니 숙소로 뭐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은 말을 걸었던 것 같다. 그냥 별로 그냥 들으려고 안 아무렇지 하고 않게 그렇게. 그러고는 숙소로 돌아와서 잤어요. 네. 자고 깨니까 룸메들이 돌아와 있었고 공이 이제 그 룸메 둘을 거실로 내보내요. 4인방. 네, 4인방이니까. 그러고는 이제 둘이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네. 공이 수한테 긴장되냐고 이런 걸 물으면서 수는 긴장이 안 풀린다.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왈 그러면 더 신경 쓰이는 일을 만들면 된다. 무슨 소리죠? 논리가 아주 기정의 논리야. 기적의 논리인데? 그러더니 수한테 누워서 스트레칭 하듯이 다리를 벌리라고 시켜요. 네. 근데 이제 수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또 이제 금메달리스트가 하라고 하니까 근데 스케이트 타시는 분도 유연한가요? 유연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운동선수는 다 유연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 그쵸. 유연했겠네. 그래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었는데 네. 어버버버 뭔 상황이지? 막 이런 당황하는 수의 하의를 다 비껴버리더니 갑자기 공이 도와주겠다며 네. 흰 소세지를 먹는 거예요. 네. 맛있게 먹었죠. 네, 그래서 이건 성희롱이다. 스트레칭이라면서요. 거짓말. 그러면서 이제 공이 그걸 먹으면서 개주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출발할 수 있는지 안 하면서 뒤에 선 사람이 엉덩이를 밀어줄 때 더 빨리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하겠지. 먹으면서? 빙판 위에서 입에 먹으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하지? 핥았나 봐요. 미안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손가락이 들어왔어요. 와 오늘 왜 이러지? 이런 게 처음인데 그니까. 근데 이거는 안 얘기할 수가 없어. 손가락이 나타났군요. 네네. 어린이는 말 안 해도. 네, 손가락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은유적입니까? 직접적인데? 어딘지 얘기 안 했잖아. 네. 다 알겠지. 그렇게 이제 몸과 입에 대화가 오고 네. 갔고요. 네. 이제 공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보라면서 내가 도와주니까 이렇게 잘하지? 이러면서 네. 기적의 논리. 기적의 논리라고. 아, 공 이상한 사람. 내일도 이렇게 밀어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일도요? 네. 빙상 위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너 무서워. 또 오늘처럼 넘어지면 그땐 네. 손가락이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갈 거야 라는 말도 해요. 협박인가? 너무 무서운 말이었죠. 넘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야기상 잘해야 넘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게 뭔지 당근인지 채찍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날 수는 그 누구보다 스타트를 빨리 훌륭한 성적을 내게 돼요. 아, 채찍이었구나. 밀어주는 수에게는- 손이 공이었기 때문에 네. 어제처럼 손가락이 들어올까봐 팝콘이 튀겨지듯이 튀어나갔다고 합니다. 아, 너무 잘해서 약물 검사도 한번 더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도핑했는지 알고.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돌아가는 길에 또 캐나다 선수를 만나서 네. 캐나다 선수가 친한 척하면서 말을 걸어가지고 공이랑 둘이 연인이냐 뭐 네. 이상한 걸 물어봐요. 네, 캐나다 쓸데없이. 선수가? 응. 왜지? 너 공 좋아하지 않냐고. 네. 그리고 있는데 공이 와서 술을 채갖고 네. 제 게이고 관심 있는 애한테 자꾸 장난질한다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발목을 잡은 건가? 그렇죠. 수는 변태는 선배 아니냐고. 맞아. 네가 더 위험해. 이기려고 어제 그런 것도 하지 않았냐. 화를 내니까 공이 어이없어 하면서 그래도 이기지 않았니? 내가 효과가 너무- 너한테 관심 있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합니다. 고백을 해야지 알죠. 그래서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들은 잘 몰라요. 올림픽은? 아주 메달의 휩쓸었겠지 뭐. 아이 그럼 뭐로 가도 아주 돌아가도 행복했지. 해피엔딩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도 단편이기 때문에 네. 이후 스토리는 건너뛴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해피엔딩은 둘째치고 금메달은 땁니까? 아 그럼 성적은 아주 좋은 걸로. 쇼트트랙이잖아요. 공이 알아서 해줬겠지. 그럼. 아 공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음. 그의 그래서- 감상. 이게 좀 묘사나 표현이 너무 웃겨. 수가 이제 공을 처음에 피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공이 계속 째려본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거든요. 갑자기 피하면. 그쵸. 생각하면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사회의 비판곡을 부르는 아이돌 같았다. 써있는데 너무 상상되잖아. 옛날 사람이다. 사회 비판곡 옛날에 많잖아요. 90년대 노래 엄청 많았는데. 1세대 아이돌을 아, 1세대 아이들인데. 그게 너무 상상돼서 웃겼고 그렇구나. 이게 외전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시점이고 네. 보면 이제 수에게 첫눈에 반한 내용이 나와요. 언제 만나요? 그것은 읽어주십시오. 말할 네. 수 없어. 아, 그렇구나. 그 에피소드가 길구나. 그리고 외전이는 교복 플레이가 나옵니다. 아, 두 번째 외전이요? 네. 네. 네, 후배 어쨌든. 위하는 선배라는 주제로.
쯔쯔쯔. 작가님이 아주 가방끈이 길어서 그 이후 이제 저희가 스포 얘기한 이후부터는 이제 덮밥이 나오는데 이 작가님이 와. 덮밥을 되게 잘 쓰세요. 그럼 그 4명 중에 2명은 어떻게? 네? 4명이서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아 그게 두 명은 둘 거실이 이렇게 있고 아, 네. 쉐어구나. 네, 거실 2인실이 쉐어구나. 이렇게 각각 있는 그거래요. 음. 네. 근데 이제 수는 이 소리가 새어 나갈까봐 공포에 떨죠. 그 너무 처음에 힘들었겠다. 소세지 먹었을 때도. 그리고 이제 공이 6개월을 참았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참은 만큼 술을 쥐어짜죠. 그랬죠. 저는 선수촌에서부터 참은 거예요? 네, 그 그런 것 같아요. 전부터인가? 그러니까 수가 아마 발탁되고부터 참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비운에 탈락된 국대들은 공이 보내버린 건 아니죠? 가능성이 있어. 그럴 수 아니, 있을 것 고등학교 같아. 때 처음 만났는데. 가능성이 있어. 제 저런 무섭다. 군대 가면 안 되는데 이러고 나머지를 다 그러니까 보내버려. 나머지 넌 군대 가. 막 막 상담한 애도 있고. 갔다 와. 부산 칼날을 이렇게 넌 휘어가지고 다음 올림픽에 출전해라. 계략공. 그래서 이제 수 기준으로는 공을 변태라고 하는데 변태 맞는 것 같은데. 네, 좀 미친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이거는 네. 부정할 수가 없어. 그래요? 20차 네, 침대도 부서뜨리고 아주 그냥 술을 뭐 쥐어짜. 어느 나라의 올림픽이었어? 우리나라 올림픽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침대 안 좋은 거 주나? 설마 일본보다. 종이 침대. 종이. 골판지 침대. 종이의 강력함을 보여주겠어. 종이는 무너지는 게 아니고 구겨질 것 같은데. 난 근데 그거 듣고 조금 궁금했어요. 종이 침대는 걔네 어떤 지금 것일까? 너무 공항에서 궁금했어요. 자잖아요. 진짜요? 골판지. 왜 공항에서 자요? 외국인 아. 격리 그거. 아 진짜? 난 근데 궁금했다니까요. 쿠션은 있는 침대인가? 거의 그거잖아요. 고양이 스크래처 침대잖아. 이렇게 오늘은 올림피언으로 수다를 떨어보았는데요. 마무리로 오늘 또 추천작이 있나요? 오늘 추천은 스탠님 방권 부엘타라는 작품이고 어려운 단어다. 네, 저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느 검색도 나라 안 해봤는데. 말이에요? 찾아보았습니다. 거스름돈이라는 의미도 있다는데? 회전하다, 선에 굴고, 복습, 되풀이, 교대. 약간 돌고 회전하고 선회하고 이런 네, 뱅글뱅글 그런 도는 것 약간 같아요. 윤회 같은 느낌이 메비우스 띠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게 3월의 보름 연작은 아니고 세계관을 공유한 작품이고 여기서 이제 주인수가 3월의 보름에서 공인 김낙원의 부하인 서경이의 동생으로 네, 이 동생이 씁니다. 순경이고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군요. 근데 이제 소설 중에 서경이랑 김낙원이 잠깐 나오긴 해요. 그리고 이제 드시에서는 이게 이제 그 서경이가 되게 발랄한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귀엽고. 네. 근데 원래 이 소설 설정은 되게 차갑고 냉철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무심수. 아,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캐릭을 이제 형으로 두고 있는 수가 자기도 저렇게 멋있는 뭐 형을 좋아하는구나. 약간 롤모델? 형처럼 돼야지.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지. 집에서 얘가 옛날에 폭주족도 했었고 좀 그랬어서 네. 그 막내고 관심도 좀 많이 못 받고 그런 뭐지? 캐릭이에요. 그 형이 되게 집에서는 어쨌든 경찰대학 들어갈 정도면은 부모들이 되게 물고 빨고 하는 자식이었고 자기는 약간 아픈 손가락? 네, 조금 그런 느낌?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열심히 해야지 이런 느낌의 막내예요. 경찰서 막내 순경이고 네. 이게 자기가 폭주족을 교도를 하러 나갔다가 네. 맥이라는 폭주족 우두머리한테 호되게 당해요. 외국인이에요? 얘가 동남아 혼혈인 아, 청년이고,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자기는 폭주족을 했었으니까 네. 좀 더 이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완전 털리니까 좀 멘붕이 왔죠. 근데 이제 얘랑 인연이 이제 엮이면서 어쩌다 원나잇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둘이 이제 아는 사이가 됐는데 네. 회식을 한단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네. 회식을 하는데 수가 엄청 취한 상태인데 공이 그런 수를 이제 뒷바라지 해주겠다며 모텔로 데리고 가서 잡아먹는데 물론 취한 상대에게 합의를 하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취한 상대에게. 취해서 힘들죠. 편하게 해드릴까요? 이러면서 거절할 수 없지. 잡아먹죠. 그래서 불편하다.
이거는 그 수는 이제 그러고 나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공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 따먹고 버리는 건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반대잖아. 경찰이 지금 이런 미성년자에게 이래도 되는 이래도 거예요? 됩니까? 막 약간 미성년자였어요? 이런 협박을 해요. 어쨌든 경찰이 사실 놀랍구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얘는 네. 또 어리고 쫄았어. 버리고 하니까 경찰 안 돼. 막 눈치 보면서 휘둘리다가 결국에 이제 공에게 벗어날 수 없는. 네 영원히 잡히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책이 되게 얇아요. 서태님 책 엔간한 거 좀 다 얇은데 이게 읽으면서 얼마 안 사건도 남았어. 안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사건이 안에 나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경찰 관련이네요. 동남아 무슨 좀 관련된 범죄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아니 이게 이 두께의 이 사건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감당이 돼 이러면서 이게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읽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네. 되게 깔끔하게 사건이 해결이 되나요? 네, 막 되게 그냥 푸시식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사건이 해결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래서 대단하다. 필력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또 했고 저는 재밌었고 물론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왜요? 동남아 혼혈 공이고 왜요? 서양인 공수에 불어인 경우가 있어서 언급했습니다. 물론 잘생겼다고 엄청 나오긴 해요. 잘생기잖아. 뭐 잘생긴 애들은 진짜 이목구비가. 잘생겼는데 장동건이 밭을 갈고 김대 그런 나라 동남 아니야?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에 개인 취향. 엄청 그리고 잘생겼을 것 같은 그런 공이 이제 느낌이었는데. 어버버하는 수를 애가 수가 또 짝사랑하는 누님이 있었거든요. 수는 스트레이트. 그냥 정말 아 불쌍해. 술을 잘못 배웠어요. 먹었어. 술을 잘못 먹었다고. 이놈의 술을. 네, 그 좀 그런 거에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저는 좀, 네, 꽤 괜찮게 읽어서, 네. 네, 추천합니다. 네. 호야님은요? 저는 없습니다. 네. 할 만한 게 없어. 요즘에 조아라에 또 미담으로 다 빠져가지고. 아, 재밌다고 작품이 하는 많이 거는 되게 없어요? 빠졌어. 오늘은 한여름님의 올림피언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BL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BL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BL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짭투리 방송사고 몸. 가래떡을 먹었습니다. 왜죠? 흰 무모증이라서 제가 가래떡이라고 했어요. 소세지라고. 하얀 소세지라고. 백순대? 하얀 아무튼 아 맞다. 가래떡은 다른 단어가 있구나. 하얀 소세지를 먹었다고 해요. 네, 흰 소세지로 할게요. 가래떡은 다른 의미가 있어서. 아, 그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네. 무슨 의미였지? 그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아. 하는 거를 가래떡이라고 게이들끼리. 왜 알지? 그런 걸 왜 알고 있는 거야? 게이 유튜브가 얘기하셨어요. 아. 쓸데없는 정보를 알게 됐다.